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날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장박 끝내고 뷰가 좋은 곳에 한번 가보자 해서 온 여기가 지금 이렇게 충주호가 딱 내려다 보이는 충주에 있는 캠핑 808이라는 캠핑장에 왔어요. 여기가 충주호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여기를 처음 왔어요. 근데 와서 뷰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뷰가 좋은 것 같아서 진짜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가 I18번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확실히 이 자리가 이제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바람이 생각보다 좀 더 있어서 바람이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잘 지내다 가볼게요. 오늘 가져온 텐트는 며칠 전 고카프 마곡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하이그라운드에서 나온 이 더 벙커 쉘터라는 텐트인데 그 큐브형으로 됐죠. 근데 아직은 이게 샘플이긴 한데 저희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텐트 피칭해 볼게요. 텐트가 움직였어. 그러니까 바람이. 저희 세팅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아직 밤에는 추워가지고 팬히터 가지고 왔고요. 선반 하나 놨고 매트는 지금 제백 에어매트 딱 이렇게만 세팅을 했어요. 내부는. 그리고 바깥쪽에다가 세팅을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좀 힘드네요. 외부 세팅은 지금 알루미늄 박스 하나에다가 선반 하나 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스토리지 박스까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의자 3개랑 테이블. 저희가 요즘에 댓글 보면은 이제 캠핑 처음 시작하신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봄이니까요. 날씨가 확 풀려가지고 캠핑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 됐는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럴 때 이제 캠핑 초보가 할 수 있는 실수담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시작하면서 실수한 게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실수를 줄이시라고 이제 저희 경험담을 담아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 지금 이거 피칭하고 바람 불고 막 이래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마시면서 얘기할게요. 네. 짠 한번 하고 한잔 하겠습니다. 이제 좀 좋네. 그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날씨나 기온이나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봄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따뜻할 거라 생각하고 추위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을 그렇죠. 많이 봤어요. 저희가 다니면서. 그래서 밤에 오돌오돌 떠시는 거 봤어요. 아니면 이제 철수해서 밤에 그냥 집으로 가시는 것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일반 캠퍼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개천절에 난로를 꺼내서 어린이날 집어넣으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니까 4월까지는 춥다는 생각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텐트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뭐 4월에서 뭐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난방 기구가 작아질 수는 있죠. 근데 꼭 준비는 하셔라. 그래서 4월까지는 난로나 팬히터 혹은 이제 난로도 용량이 조금 작은 난로까지는 그렇죠. 괜찮으니까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은 오버 스펙으로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날씨나 기온은 네이버나 이런 걸로 금방 체크를 하고 가시는데 바람에 대해서는 보통 인지를 안 하고 가시는 경우가 초반에 있거든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수가 있으니까 바람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윈디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바람을 확인을 하고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이 보면 숫자로 1부터 뭐 10, 13 뭐 이렇게 1, 2, 3, 4 그 숫자로 표기를 하는데 이 수치에 따라서 뭐 작은 바람, 산들바람, 강한 바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수치로 8 정도가 되면 캠핑을 웬만하면 미루셔라, 다른 날로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평속
아니면은 이제 최대 속력 뭐 이런 것들이 네. 윈디 어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윈디 어플을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런 평속 이외에도 산 꼭대기나 아니면 바닷가, 그쵸. 강가가 바람이 더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이 윈디 어플이 꼭 아니더라도 네이버에도 이게 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또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윈디 어플도 모르고 다니다가 캠핑 시작하고 한 3, 4개월이 지나서 윈디 어플을 알게 됐고 바닷가를 실제로 가서 바람에 진짜 당황해보고 나서 그때부터 바람 체크하면서 다녔거든요. 한 30분을 리빙쉘 텐트를 붙잡고 있었어요. 진짜 날아가지 못하게 부여잡고 버티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호수뷰가 너무 이뻐가지고 네. 뷰도 좀 보시라고 방향을 좀 바꿔봤는데요. 시원시원하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캠핑장의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우리가 캠핑장을 다니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파쇄석이잖아요. 이게 종류가 또 다른 게 있죠. 데크로 된 곳이 있고 또 바닥이 흙 종류로 된 뭐 마사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된 곳이 있고 또 잔디가 된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4군데로 나눠봤어요. 보통 이제 파쇄석이 일반적이고 거기로 많이 가시는데 파쇄석은 먼지가 조금 많이 나는 경향이 있고 그쵸. 이제 가끔 캠핑 용품들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예, 어쨌든 이 파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돌을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강자갈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긴 곳 아니면은 이게 텐트를 좀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다른 데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데크가 있는데 데크도 파쇄석만큼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첫 캠핑장 예약하고 나서 지인이 캠핑장이 파쇄석이야 데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크야 했더니 사이즈가 몇이야 그러는데 제가 몰라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이 데크가 굉장히 큰 곳들이 많은데 예전에 저희가 데크 캠핑장을 갔을 때에는 좀 많이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크 사이즈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실까 봐서 텐트 사이즈 대비 데크 사이즈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크의 특징은 저는 이제 겨울에 조금 춥다는 거. 그렇죠. 이게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래에서 위로 이게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라운드 시트나 방수포를 깔지 않는 이상 이게 바람이 들어와서 겨울엔 정말 추워요. 그래서 이제 데크 사이트로 가시게 되면 겨울에는 방수포를 한 겹 깔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여름에도 그 틈새가 조금 넓은 데크는 모기들이 그 틈새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싫어요. 그리고 데크 중에서도 좀 캠핑장이 산에 있어가지고 경사진 캠핑장들 있잖아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데는 이제 데크가 바닥에 약간 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공중에 떠 있다시피 그쵸. 하는 캠핑장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로 가시면 특히나 또 겨울에는 더 추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뭐 이제 잘 깔 수 있는 거 그라운드 시트를 준비해 가시던지 난방을 조금 더 이제 더 따뜻하게 준비를 하시던지 준비를 잘 해서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가 평평해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이 뭐 흙이나 이런 먼지 이런 것들이 묻지 않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은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꼭 한번 가시기 전에 생각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잔디밭 사이트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잔디밭 사이트를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때 캠핑장이 신생 캠핑장이어가지고 캠핑장 사장님이 조경까지 막 꽃을 심어서 너무 이쁘게 해두셔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근데 잔디밭은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물이 배수가 잘 안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 안 돼서 완전 뭐 이 텐트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 처리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비가 안 왔다 하더라도 이 다 철수할 때 잔디의 그 풀들이 다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에 뭐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잔디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잔디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진짜 확실하게 비가 안 오는 날, 날씨 굉장히 좋은 날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완전히 흙으로만 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비가 오늘만 안 왔으면 하고 바랬지만
결국 진짜 소나기가 네. 쏟아져가지고 흙탕물이 막 캠핑용품에 다 튀고 바닥으로 물기를 내느라고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흙으로 된 곳은 잔디로 된 곳보다 더 많은 이물질이 묻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텐트를 거의 빨아야 될 정도의 그 비가 왔을 때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그게 당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이제 바닥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캠핑을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 사이에 해가 져가지고 저희가 저녁을 좀 먹으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가 충주라서 충주 사과 막걸리하고 밥 막걸리 사왔어요. 막물리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짠. 근데 나는 사과 향이 되게 약한데? 나도 약한데. 그냥 막걸리인데 사과가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막걸리? 세 번째는 팩에 관한 건데요. 네. 팩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짧은 거, 긴 거 이런 종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팩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뭐 단조팩, 장팩뿐만이 아니라 샌드팩이라고 모래사장에서 쓰는 팩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데크에서는 오징어 팩도 있고 나사팩도 있고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 팩 종류에 대해서도 좀 익히고 캠핑장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타프를 쓸 때나 아니면 메인으로 뭔가를 고정시킬 때는 40cm 정도 되는 장팩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일반 계절에는 그냥 20-30cm짜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이제 짧다 그래서 핑거팩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와 같은 모래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 40cm, 50cm짜리를 써도 그냥 쑥쑥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샌드팩이라고 하는 모양이 약간 다른 그런 팩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저희가 장박하면서 중간에 이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11월 달에 이제 텐트를 피칭하고 팩을 박을 때는 40cm로 다 이제 튼튼하게 박아놨는데, 이사를 할 때가 되니까 이미 땅이 다 얼어가지고 완전히. 장팩은 안 들어가서 네. 이제 짧은 걸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때 또 총알팩이라고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유용하게 잘 썼어요. 똑같은 핑거팩인데 모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앞에 모양이 총알처럼 생겼다 그래서 총알팩인데 그게 참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짧은 거를 써야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데크는 데크대로 아까 그렇지. 이제 그래서 데크 같은 곳에 가면 데크에서 사용하는 이 오징어 핀, 오징어 팩이라고 불리우는 애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데크가 또 이게 굉장히 벌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밀착이 돼 있으면 오징어 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나사팩이라고 돼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에가 나사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 나사팩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팩가방 같은 경우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겨울하고 겨울 아닌 계절로 나눠서 팩은 넣었다 뺐다 좀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나사팩과 오징어 팩을 가지고 다니시면 모든 이 환경에 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촬영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이제 늦어지고 해가지고 아침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아침도 이제 먹었고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맛있는 커피 좀 준비하고 말을 이어나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번째로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각 사이트마다 600W의 전기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인 중에 캠핑장에서 그 집 딸들이 있어가지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시면서 이게 왜 자꾸 꺼지냐고 안 되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캠핑을 다닌 지 좀 됐는데
그 600W로 제한되어 있는 거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의 순간 전력이 그렇게 큰지 잘 모르고 그쵸. 이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 번쯤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캠핑장에서는 사이트마다 좀 자유롭게 풀어주면 되지, 많이 주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600W가 제한이 걸렸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 캠핑장에서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일가족이 전체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게 전기였어가지고 너무 큰 전기 용량을 사용하는 걸 제한하도록 이제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캠핑장은 이제 600W까지만 쓸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불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겨울에는 팬히터 쓰시는 분들은 전기가 꼭 필요한데 저쪽 하나가 탁 내려가는 순간 이쪽 같이 연결돼 있는 분들은 다 전기를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600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 요즘에 뭐 전기 제품이 그쵸.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파워뱅크를 들고 그쵸. 다니시는 맞아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면 파워뱅크도 다들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막연하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이러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전기만큼만 가지고 다니시면 되니까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노지 가시는 분들은 큰 거 쓰시면 되고, 또 전기 많이 쓰신 경우나 아니면 그냥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내가 순간적으로 많이 쓰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니까 파워뱅크를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소음에 관한 건데요. 텐트 소재가 실제로 굉장히 얇아가지고 그쵸.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잖아요. 네. 뭐 이게 TC다, 폴리다 뭐 여러 가지 재질은 있지만 결론은 그냥 얇은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텐트와 텐트가 가까이 또 있고 하니까 소리가 잘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첫 캠핑 오신 분 중에 그거를 잘 모르고 굉장히 예의 있고 되게 매너 있는 분인데 맞아요. 텐트 안에서는 막 큰 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캠핑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쵸. 안에 들어가서 남에게 피해를 덜 드리기 위해서 텐트 안에서 전화를 하신 건데 생각보다 목소리 데시벨이 좀 높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 잘 안 들린 줄 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서로 매너를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매너 타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매너 타임이 뭐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정해진 시간에는 그걸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다니면서 매너 타임 이후에 막 노래방객이 틀어놓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밤에는 소음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그쵸. 굉장히 높은 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대다수의 캠퍼분들은 이런 일이 없으세요. 근데 간혹 일부의 분들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아니면 떼캠을 오셔서 아니면 이 여름과 같은 한철 놀러 오셨던 분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캠핑 다니시면서 좀 옆에 사이트 배려하시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은 것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하셔서 지키고 서로 매너 있게 하면 모두 다 즐겁고 이 밖에 나와서 있는 시간 좋게 잘 보내다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사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걸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